47세 직장인 수진 씨는 오늘도 열심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던 순간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을 몇 번 주무르고 마우스를 잡으려는데 손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집니다. 양손을 펼쳐보니 손가락 마디마다 붉게 부어오르는 적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에 뜬 수진 씨. 몸을 일으키려고 손으로 침대를 짚는데 양손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침대에서 손을 주물러 보는데요.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손. 1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조금씩 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았던 손의 불편함.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 통증. 그저 단순한 과로 때문일까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위험한 경고일까요? 놀랍게도 원인은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 몸이 나를 공격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그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천사 메디엘 인사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류마티스 내과 권미애 교수님과 함께 류마티스 관절염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게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을 방어해야 하는 면역세포들이 오히려 오작동을 일으켜서 내 관절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나이가 증가하고 관절을 많이 써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과는 달리 활막이라는 관절 내 조직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돼서 연골과 뼈를 파괴하게 됩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신적인 질환으로 이 염증이 관절에만 머무르지 않고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면서 폐나 심장 등 주요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활막이라는 구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질환이 생기면 어떻게 변하나요? 활막은 관절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인데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 관절액을 분비하고 연골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면 면역 세포들이 이곳으로 몰려들면서 활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판누스라는 덩어리를 형성하고요. 이 판누스는 주변 조직을 파고들면서 뼈와 연골을 녹이는 효소를 분비하기 때문에 관절 변형과 극심한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왜 관절을 공격하게 되는 건가요? 류마티스의 발병에 대해서 원인들이 모두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는 유전적으로 발병 소인을 가진 사람에서 흡연, 그리고 치주염 같은 감염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인 자극을 만났을 때 면역 체계의 스위치가 잘못 켜지는 것을 봅니다. 이때 우리 몸의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는데 면역 시스템이 이것을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적으로 오인하게 되면서 공격 항체를 만들어내고 또 내 몸을 공격하는 내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전병이라서 가족력이 있으면 반드시 생긴다? 그렇진 않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정 유전자를 가진 경우 발병 위험도가 높아지는 유전적 소인이 작용할 뿐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100% 전달되는 유전병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도 다른 한 명이 걸릴 확률은 약 15% 정도로 유전보다는 흡연이나 감염 등 후천적인 환경 요인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증상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조조강직의 지속 시간입니다. 퇴행성에서는 활동하면 아프고 쉬면 좋아지면서 뻣뻣함이 30분 이내에 풀리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히 관절 활동을 쉬는 밤 시간 동안에 점점 염증이 올라가면서 아침 기상 시에 1시간 이상 뻣뻣함이 지속되고 또 움직여줘야 부드러워지는 조직강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의 끝마디들에 더 많이 침범되는 데 반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끝마디뿐만 아니라 중간마디나 발가락의 작은 관절들에서 대칭적으로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이 외에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강력한 환경적 위험 인자는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폐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자가 항체 생성을 유도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치료 약물의 효과까지 떨어뜨립니다. 최근 연구에서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장내 세균총의 불균형에서 단백질 변형을 유발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과 연관이 깊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는 Yes or No! 아이들에게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서도 류마티스 관절염과 유사한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소아 특발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소아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성장판을 침범할 경우 키 성장에 문제를 주거나 오히려 해당 관절의 뼈 증식이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눈에 포도목염 같은 합병증이 동반돼서 시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소아 특발성 관절염은 예후가 다양해서 일부에서는 소아 시기에 완치되지만 이후 성인기까지도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16세 미만의 아이가 6주 이상의 관절에 통증과 붓기가 있다면 정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증상은 무엇인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 발의 작은 관절을 다발성으로 침범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주로 아침에 더욱 손가락이나 손목에 붓기와 통증이 심하고 손을 꽉 쥐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발가락 침범에 대해서는 걸을 때 발가락 발등 쪽으로 통증과 붓기가 심할 수 있습니다. 또 관절 증상 외에는 염증성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전신적으로 증가되게 되면서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미열, 체중 감소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만성 관절염에서는 관절의 변형 같은 것들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떤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나요? 네, 진단은 관절 압통 붓기들을 관절 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혈액 검사에서 ESR, CRP와 같은 염증을 나타내는 혈액 수치들과 또 류마티스 인자와 더불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더 특이적인 항 CCP 항체를 확인해서 조기 진단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상 검사로서 현재 뼈의 손상을 확인하고 또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해서 추가적인 손상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yes or no. 혈액 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오면 무조건 확진이다. 아닙니다. 류마티스 인자는 건강한 고령자나 또는 결핵, 간염 등 만성 감염 질환이 있을 때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어서 위양성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인데요. 환자의 약 20%에서는 혈액 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와 CCP 항체가 모두 정상인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 하나만 믿기보다는 관절의 부종, 통증 양상, 영상의학적 소견을 류마티스 전문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확진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오래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가장 중요한 합병증은 관절의 비가역적인 손상과 변형인데 손, 발 등 침범된 관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폐가 딱딱하게 굳는 간질성 폐질환 같은 합병증이나 골다공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면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나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으로 완치가 드뭅니다. 따라서 항류마티스 약제를 거의 평생 동안 장기간 복용한다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류마티스가 약이 없다고 불렸던 질환으로 현재 다양한 약제가 나와 있어서 환자분들의 병세를 잘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인 부분입니다. 저희 치료는 항류마티스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관절의 붓기와 통증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염증이 거의 없는 관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또한 염증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합병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과 징후가 호전되면서는 약 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약에 의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이나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1순위 예방책은 금연입니다. 또 치주염 관리를 위해서 구강위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운동은 관절의 체중 부하가 적은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가 좋고요. 급성기에는 관절을 휴식하고 얼음 찜질을 간헐적으로 해주는 것이 통증과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이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라고 해서 특별한 치료 시기는 따로 없고요. 제철에 나오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절 건강을 영위하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이미 증상이 오래돼서 관절 손상까지 발생했는데도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하지 않는 환자분들을 간혹 뵙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관절염으로 관절이 붓고 아픈데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경우 의심할 수 있고 발병 초기에 항류마티스제 치료를 시작한 경우 매우 예후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1%의 상당히 높은 유병률을 가진 병으로서 남녀노소 다양한 환자군에서 발생될 수 있어서 해당 증상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지체 없이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해서 조기에 진료를 보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단순한 관절통으로 넘기기 쉬운 증상.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아침에 손이 1시간 이상 뻣뻣하다면, 양손이 대칭적으로 붓고 아프다면 지금 바로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하세요. 오늘 유익한 말씀해주신 류마티스 내과 권미애 교수님 감사합니다. 메디엘의 류마티스 관절염 미스터리 완벽 해결.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에 방어해야 하는 면역세포들이 오작동을 일으켜 관절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퇴행성 관절염과는 달리 만성적인 염증에 의한 거여서 연골과 뼈를 파괴하게 돼요. 발생 원인은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흡연이고, 유전적 요인,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의 영향, 장내 세균종의 불균형 등이 있어요. 병원에서는 관절 진찰과 염증을 나타내는 혈액 수치, 류마티스 인자와 함CCP 인자를 확인하는 혈액 검사, 그리고 뼈의 승산을 확인하는 영상 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해요. 치료를 위해서는 항류마티스제를 오래 복용해야 해요. 완치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관해 상태에 도달하는 게 목표예요. 평소 류마티스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금연, 구강위생, 체중 부하가 적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겠어요.